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한 주간 중간에 시황이 빈 거 아셨어요? 안 보시니까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는 여기 송도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아파트가 사전 점검이 있었어요. 거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핫한 뉴스가 있었는지 좀 더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적당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 이번 주에는 집값 상승 전망이 늘었다.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0을 상향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이게 뭘까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 중에서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2, 3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지수화해서 0에서 200까지의 범위를 두고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심리지수죠, 심리. 2000년도 6월에 100을 돌파하면서 118까지 한 번에 빵 올라갔던 그때 이후로 26개월 만에 다시 100 위로 올라서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만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망지수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가격지수, 전망지수. 그러니까는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이 전망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표시한 건데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윗선이, 이 위에 있는 선들이 바로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진폭이 상당히 커요. 2000년도 아까 6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준선인 100선을 싹 돌파를 했었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 100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어땠느냐? 약 80선에 있던 가격들이 100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1년도 11월 달에 100을 다시 하향 돌파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2022년도 겨울은 아주 그냥 아파트 가격들 지수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100선을 하향 돌파하고 나서도 약 1년여간은 더 유지는 하다가 이제 하도 심리가 바닥을 찍고 흉흉해지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로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단 또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100선을 다시 돌파했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고점의 의미보다는 사실 100선을 다시 하향 돌파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돌파하고 나서도 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심리가 앞으로 2, 3개월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1년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가격은 하향을 맞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심리지표인 전망지수는 실물지표인 가격지수보다는 빠르게 막 큰 폭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되고 있다,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을 지나면 위로 갈 때에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도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턴에서는 유지가 되는데 하향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거래가 안 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정체돼 있다가 급하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 13년도 13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지수를 돌려놨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매매 가격 지수, 전망 지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조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심리가 부딪히면서 다시 반등하게 된 데에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세금이라든가 대출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평균 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가격이건 간에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느냐? 바로 정부가 했던 거죠. 정책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밑은 받쳐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공급 물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누가 집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실제로 지수로 나타난 걸 보니까 인허가,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한 것도 그렇고요. 또 주택을 짓는 착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지난해도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난해 대비해 주택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 인허가를 신청한 그 건수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분양을 한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가 3만여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보통 착공을 하고 나서 한 2, 3년, 인허가를 받고 한 3년 이상 걸리죠. 한 5년. 그리고 또 분양을 하고도 역시 한 2, 3년 이상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잖아요. 지금 이 부족한 거는 결국 2, 3년 있다가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가격들은 전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부 정책으로 받쳐지고 물량 부족으로 올라가고, 이 패턴은 2, 3년 후에는 결국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횡보가 길어질 수 있으나 상승을 준비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조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벌집 순환 모형에서도 그랬고요. 뭔지 까먹으셨으면 보고 오세요. 이번 주에 전망지수, 가격지수 비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은 횡보 구간이라는 것에 많이 동의합니다. 하락을 돌려놔서 지금 전망은 일단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가격 상승이나 횡보 후 반등을 노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때 벌집 순환 모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4, 5분 국면에서 이제 회복 진입을 준비하는 이 횡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이론에서건 어떤 논리에서건 지금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받쳐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인기 있는 단지, 소위 말해 서울이면 강남 위주로, 또 인천도 뭐 청라, 검단, 영종 다 얘기하죠. 하지만 다시 가격을 빠르게 회복한 건 송도가 먼저였어요. 인기 지역, 상급 지역,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요나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보고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뭐 되게 바쁘고 힘들었지만 시황을 걸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아무도 너 시황 걸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거 많이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정확하고 재미는 없죠,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소문 좀 내주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